올해 차라리 리빌딩으로 가는 게 어떠냐. 그 얘기를 시즌 전부터 했었거든요. 이렇게 그 3년 버려? 정도로 3년 버려? 용캐스터 형님은 요즘에 그래도 다시 라이브를 시작하고 계시잖아요. 어떠세요? 안 네네. 힘드세요? 그냥 즐겁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작년에 조금 이 본업 때문에 유튜브 활동을 거의 뭐 하는 둥 마는 둥 하다 보니까 이 야구 얘기가 저도 조금 고팠는지 라이브를 막상 켜면 이게 뭐 할 얘기가 있을까 싶다가도 하다 보면은 뭐 한두 시간씩 나오더라고요, 분량이. 그 정도로 저도 좀 힘들다라고 하는 느낌보다는 막상 하니까 좀 재밌다. 뭐 요 정도 생각으로 잠깐 하고 말 거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한 시즌 좀 꾸준히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현재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본업을 하시면서 매일 라이브 하시기 쉽지 않으실 텐데. 뭐 쪼끔이라도 젊을 때 해 봐야죠.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동생인 저희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작년에 못 했던 거 올해 더 분발한다라는 의미로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예. 몇 시에 라이브 시작하세요? 지금은 시범 경기라서 뭐 낮 경기라 끝나고 나서 라이브를 켜도 다들 업무하고 있을 시간이라 지금은 현재 밤 10시 30분에 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시즌 들어가면 아무래도 주말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일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밤에 하고 이제 평일 같은 경우는 저녁 경기니까 그냥 경기 직후에 그 에너지가 좀 살아있을 때 그냥 해 볼까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끝나는 대로? 네네. 알겠습니다. 저도 시간 되면 한번 가 볼게요. 자주 놀러 와 주시고 예. 대화도 한번 걸어 주십시오. 예. 지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시간 되시면 한번 라이브 참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모항님은 요즘에 많이 바쁘시죠? 네, 제가 제 채널에서도 안 밝혔었는데 2월에 졸업을 하고 2월 말부터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아니 근데 병원이라고 네. 얘기하면은 의사인지 오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물리치료 하고 있습니다. 아닌가? 의사는 아니고요. 다른 어쨌든 분들은 막 간호사나 약사 이런 걸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뭐 일단 물리치료사라는 점 축하드리고요. 많이 아, 힘들지? 아무래도 몸을 쓰는 직업이다 보니 또 집에 와서 영상으로 만들고 싶은 내용은 많은데 음. 잘 안 되더라고요. 그치. 이제 이걸 지금 최대한 좀 적응 빨리 해서 업로드 주기를 줄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항님도 원래 매일같이 업로드 하시던 분인데 저도 이제 볼 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올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좀 야구 얘기 좀 해볼까요? 뭐 봄대가 또 돌아와가지고 진짜 뭐 도미니카 공화국도 봄에는 이길 수 있다는 롯데자이언츠가 됐는데 어떠세요? 뭐 용캐스터 형님은 이번 시범 경기들 보시면서 뭐 네네. 소감, 뭐 소회 이런 게 있으실까요? 뭐 일단 저도 방송에서 항상 이제 오프닝 때 그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사실 봄에 잘하면 잘한다라고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뭐 봄동 자이언츠니 봄미니카 공화국이니 뭐 하는 별명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뭐 잘하면 잘한 대로 이제 조롱을 받고 또 못하면 못한다라고 조롱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잘해서 조롱을 받는 게 훨씬 낫다. 음, 뭐 그래야 우리가 시범 경기를 보고 최근 몇 년간 팀 성적에 좀 실망하셨던 분들도 올해만큼은 또 다를 것이다. 그러니까 예년의 기억들을 좀 지울 수 있는 그런 우려점들을 좀 기대감으로 바꿀 수 있는 에너지들을 시범 경기에서 좀 느끼게 해 주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왕이면 잘하고 조롱받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요즘에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유튜브 하면서 조롱도 롱이다라는 얘기를 진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중인데 모항님은 어떠세요? 조롱도 롱이다. 아, 근데 이건 좀 소신 발언급이긴 한데 요즘 너무 저는 뭘 해도 욕하는 이 상황이 그렇게 탐탁지만은 않다. 아 그래? 네, 당장 그 월요일에 영상을 올렸거든요. 네네네. 시범 경기를 못 해도 욕을 하고 잘해도 욕을 하는 이 상황에서 그래도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고 그런 식으로 '시범 경기는 시범 경기다.'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죠? 구분해가지고 시범 경기 잘했네, 준비 잘했다 하고 넘어가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정규 시즌 들어가서 잘해주면은 분위기 잘 끌어왔다 이렇게 생각도 해줘야 되는데 저도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아, 시범 경기만 잘했거니? 이런 생각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상태라 이 참 선을 지키기가 좀 어렵다고 해야 되나? 근데 뭐 요즘에 특정 채널 이름 거론은 하진 않겠지만 어느 채널에서는 좀 조롱 아닌 조롱처럼 느껴져서 많이 욕먹고 있는 채널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누가 보더라도 롯데자이언츠 팬들인 거를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시니까 우리가 뭔가 얘기를 하게 되면 조롱처럼 안 느껴지는 게 예전처럼 롯데자이언츠 팬들끼리는 그런 끈끈함이 있잖아요. 팬들이 우리 선수들 욕을 해도 남의 팀 팬들이 우리 선수 욕하는 거 못 참듯이 이제 우리 팀 같은 경우도 조롱을 우리끼리는 그냥 기분 좋아가지고 뭐 봄때니 뭐니 우리가 그냥 봄때니 꼴때니 스스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기분이 나쁘진 않은데 뭐 롯데랑 전혀 상관이 없는 팬들이나 어떤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하면 사실 긁히는 게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까도 내가 깐다가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인드 그 자체니까. 그래서 뭐 우리들끼리는 지금 그냥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면 되지. 남의 말 굳이 그렇게 뭐 고지고대로 들을 필요 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시범 경기 늘 잘하고 본 경기를 못하는 롯데인 거 알지만 그래도 저는 시범 경기를 그냥 잘했다가 아니라 1등을 했다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음. 롯데가 이번에 13번째 1등인데 그 앞에 12번 중에 총 7번을 가을 야구를 갔다.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맹점이고 그리고 아무리 시범 경기라도 이 시범 경기를 우승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전력은 가을 야구권을 가시권으로 둘 수 있는 그 정도 전력은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시범 경기를 단순히 잘했다가 아니라 그래도 시범 경기 1위를 하려면 뭔가는 보여줘야 되는데 그 뭔가를 롯데는 보여줬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올해 솔직히 시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녀석들도 음. 사고를 쳤고. 네. 그렇죠. 네. 그것에 비하면 지금 롯데 분위기는 생각 이상으로 훨씬 좋다. 음. 저는 이거에 의의를 두고 본 시즌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막상 생각해 보면 치고 올라오는 선수들이 잘해준 거라 이번 시범 경기 1위는 진짜 평소에 우리가 느끼던 그 봄 때의 모습과는 좀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용캐스터 형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가장 인상적인 선수를 한 명 정도만 뽑아주신다면. 인상적인 선수요? 네네. 인상적인 선수. 저는 일단 뭐 인상적인 선수라고 하면은 국내 선수 중에서는 야수에서 한태양 선수? 한태양 선수. 한태양 선수가 작년에 후반기에 이루수로 자주 기용이 되면서 김태형 감독이나 우리 롯데 팬들에게 좀 강한 인상을 심어줬다라고 해도 사실상 차기 시즌에 주전 자리를 꿰찰 정도로 스텝업을 했나라고 하는 데서는 조금 물음표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뭐 풀타임 전력도 없고. 근데 우리 앞선에 얘기했던 이제 그 녀석들에 대한 이탈로 그 녀석들. 어떻게 보면 네. 옵션 1번으로 한태영 선수가 내야 이루수에서 기회를 먼저 받는 그림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태영 선수가 시즌 초반에 이 선수가 뭐 수비면 수비 그리고 공격에 있어서도 지금 어느 타순에 배치를 시켜도 제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한태영 선수가 시즌 초반에 이 공수에서 어떤 안정감을 가져가느냐에 따라 롯데 전력의 큰 주축이 될 수 있는 선수로 도약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 저도 비슷하게 생각은 하는데 일요일에 라이브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녀석들이 징계에서 해제가 된 다음에 고승민이 복귀를 하면 한태양을 계속 주전 이루수로 보고 계시는지. 마음 같아서는 그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사회나 도덕적으로 봐서도 사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저 같은 경우는 그 죄질이라고 하면 조금 거창하긴 한데 그 무게감을 어느 정도까지 둬야 될지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야구라고 하는 거는 개인이 아니라 또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팀 스포츠에 대한 그 분위기를 시즌 전부터 좀 흐렸던 거에 대한 잘못?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들이 뭔가 언제 복귀하느냐를 이제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 팬들의 자세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부터 뭔가 팀이 3, 4월 달에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녀석들이 이제 4인방 같은 경우는 또 투수진도 아니고 야수진이잖아요. 네네네. 뭐 투수 같은 경우는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잠깐 뭐 한 2달 정도 휴식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이 어깨 피로도도 풀리고 장점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많지만 이제 타자들 같은 경우는 징계가 당장 5월 초에 풀린다고 하더라도 이 경기 감각적인 면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한태영 선수가 일단 3, 4월 달에 뭐 길게 보면 5월까지도 뭐 본인 몸만 잘 해준다라고 하면 굳이 고승민을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는 상황이 올까라는 생각이 좀 같이 들기는 해요. 그렇군요. 저도 사실 뭐 대답은
고승민을 뭐 우익수나 일루수로 돌리면 되죠.라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또 생각해 보니까는 고승민이 그리워진다라는 것 자체가 팀이 위태롭다는 얘기도 되겠네요. 그렇죠. 뭐 네. 그거는 비단 고승민 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나승엽도 마찬가지일 거고 다 네. 똑같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항님은 좀 인상적인 선수 한 명만 뽑아주신다면? 저는 이제 물론 신인은 까봐야 알지. 박정민 선수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큰 거 오네요. 박정민. 이번에 시범 경기 6경기 동안 실점을 단 한 개도 안 했는데 실점을 안 한 것도 정말 잘했지만 볼넷이 제가 생각하는 신인의 딱 기대치가 있잖아요. 네. 그것보다 훨씬 적게 줬. 음, 그리고 또 박정민의 직구도 직구인데 체인지업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네. 이 신인 선수가 체인지업으로 카운트를 잡는 이런 레파토리를 보여준다. 저는 이런 점에서 이 선수가 좀 크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언젠가는 크게 될 선수라고 봤는데 이 선수가 생각보다 지금 시즌 초반부터 너무 페이스가 좋고 잘하고 있어서 저는 이 선수가 올해 롯데 불펜 판도를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음, 왜냐면 저는 계속 올 시즌 불펜이 불안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작년에 갈린 선수도 많았고 그리고 올해 최준용, 김원중이 그렇게 좋은 스타트는 아니기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그 걱정을 박정민이 좀 덜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약간 그 투구 폼에서 오는 체인지업이 플러스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뭐랄까요? 작년에 잘했던 불펜 투수들보다는 새로 모습을 보이는 불펜 투수들이 훨씬 더 지금 시범 경기에서 잘하고 있는 것 같아갖고, 걱정 반 기대 반이 되는 것도 현실인데, 한편으로는 좀 박정민 선수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진 않으시나요? 저도 그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네, 박정민이 너무 중용되지 않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올해 또 김태형 감독의 임기 마지막 해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저는 만약에 박정민까지 갈고 결과가 안 좋다면은 이게 또 재계약 관련해서 판도가 갈리지 않을까 그런 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튼동에 대한 완전한 안티로 돌아서겠다. 아 맞습니다. 그걸 또 맞습니다라고 하면 어떡해요. 네. 근데 작년에 투수들이 너무 갈려 가지고 네네. 오늘 기사가 하나 떴는데 이제 김강현과 정현수가 네. 구속이 안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감독님이 했죠. 네네네. 근데 저는 그 원인이 뭔지 알 것 같거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웃고 넘어갑시다. 예. 저도 제가 봤을 때 감독님의 애착 인형이 지금 2개가 생긴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뭐 관리를 해 주시겠지. 예. 해 주시리라 믿고 좋은 분위기 속이지만은 그래도 근심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좀 시범 경기를 보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혹시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머황님.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또 투수 쪽을 음, 봤는데 음. 저는 올해 롯데의 핵심이 돼야 되는 투수들을 윤성빈, 홍민기 작년에 보여준 그 두 선수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두 선수들이 올해 시작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다시 제구가 안 좋은 그 시절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올해 공인구가 좀 미끄럽다고 해요. 그래서 좀 제구를 잡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투수들이 많다고 하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기대하던 작년의 모습은 아니다. 음. 그리고 김강현, 정현수 아까 말했다시피 구속 안 나오고 있고 김원중도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구속이 142, 143 거의 그 정도로 놀더라고요. 쿄야마 이 선수가 연습 경기부터 저는 잘한 적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좀 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타선은 페이스가 꽤 괜찮은데 투수진이 진짜 망가졌다 할 정도로 안 좋은 선수들이 많다. 그게 음. 가장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용캐스터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도 머항님하고 의견이 조금 비슷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선발도 사실 선발 나름대로의 물음표가 있지만 어쨌든 외국인 투수 2명이 시범 경기에서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라고는 보지만 KBO 리그에서 30경기를 꾸준하게 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일단 물음표가 있기는 한데 근데 선발보다도 사실 더 걱정이 되는 거는 불펜이긴 합니다. 특히 그 모항님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좀 스텝업을 기대했던 이민석, 홍민기가 당장 1군에서 출발하기가 좀 힘든 상황인 것 같고
윤성빈 선수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그 김태형 감독이 당장에 필승조로 넣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게 스타트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최근 인터뷰도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최준용 같은 경우도 풀타임을 언제 받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항상 부상이 뒤따라왔었고, 그 다음에 정철원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시범 경기에서 페이스는 좋지만 사실 홀짝홀짝 한 해 잘 던지면 한 해 못 던지고 이런 리듬들을 좀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또 이 사생활 이슈까지 같이 터진 상황에서 과연 예년의 모습을 그대로 보일 수 있을지, 그리고 김원중 선수도 모항님 말씀하셨던 우려사항하고 동일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개막전 엔트리도 예상을 해보건데 작년에 정현수가 원포인트 릴리프로 좌타자 하나 잡고 김강현이 한 두 타자 정도 끊어가지고 이닝 쪼개기가 좀 가능했던 1이닝이 있었는데 두 명이 거의 증발될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 보니까 이 1이닝을 또 어떤 선수로 막아야 되는지, 그리고 정현수가 지금 약간 퍼지는 그림으로 가면서 자완으로 개투로 올릴 만한 지금 선수에 대한 면면이 안 보이거든요. 네네네. 잘하면 개막전 엔트리에 자완 개투 한 명도 없이 지금 출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도 지금 사실은 그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왼손 투수를 믿고 맡길 만한 선수가 현재 보이지 않는다. 뭐랄까요. 정현수가 지금 부진하고 있고, 홍민기는 재구 불안이 다시 왔고, 홍재영은 신뢰를 못 받고 있고, 이영재는 맞아 나가고 있는 중이라 참 이 상대 왼손 타자들을 만났을 때 어떤 대처를 하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어느새 녹음이 19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누추한 호스트를 위해서 귀하신 분들이 두 분이나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남겨주십시오. 저는 일단 뭐 물론 토종 선수들도 기대되는 선수들이 많은데 롯데자이언츠가 아시다시피 이번 비시즌에 전력 보강을 시킨 선수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롯데자이언츠가 어쨌든 상위권 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은 크게 보면은 두 개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하나가 이제 국내 선수들에 대한 스텝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롯데 가장 큰 전력의 변화라고 하면 외국인 선발 두 명을 다 바꿨다라고 하는 정도인데, 사실상 국내 선수 스텝업은 당장에 조금 기대하기에는 뭔가 좀 막연한 그림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전력이 갑자기 껑충 뛰어오를 수 있는 방법은 외국인 선수들에 대한 활약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이번에 새로 오게 된 이제 로드리게스 선수하고 이 비슬리 선수가 흔히 얘기하는 작년에 하나 이제 폰세 와이스급으로 해준다라고 하면 롯데가 많은 전문가들의 전망을 뚫어버리고 뒤집어가지고 5강권 내로 진입할 수 있는 팀에 대한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 흔히 얘기하는 외국인 두 명의 투수가 쪽박을 찼다라고 하면 순위권 경쟁에서 좀 밀려나서 작년 순위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순위로 마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만큼 외국인 두 명의 투수가 굉장히 좀 지고 있는 패가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님도 참 앞에 그 긍정적인 면만 말씀하고 끊어주셨으면 정말 희망찼을 것 같은데. 현실을 또 우리 직시를 해야 되니까요. 네. 모항님은요? 저는 이제 좀 부정적인 거 먼저 얘기를 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네, 용캐스 형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올해 용병 2명을 빼면은 사실 상승 요인은 없고 하강 요인만 가득한 올해 롯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전에 올해 차라리 리빌딩으로 가는 게 어떠냐 그 얘기를 시즌 전부터 했었거든요. 이렇게 그 3년 버려? 정도로 3년 버려? 냉정하게 올해는 차라리 버리는 게 낫다 할 정도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야구는 모르는 겁니다. 음, 저는 올해 시범 경기도 이렇게까지 잘할 줄 몰랐거든요. 그런 점에서 현실로 보면은 아직 암울하지만 이게 야구라는 걸 생각하면은 저는 조금 더 믿고 올해를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항상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응원해보면 올해도 재밌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참 시범 경기 1등하고 찍는 팟캐스트 영상인데 3년 버려 얘기해 버려 가지고 그대로 쓸 수 있을까 모르겠다. 그거를 처음에 넣으세요. 처음에 오프닝 넣어요? 때. 예. 딱 좋은데요. 인트로 시작하기 전에 집어 넣을까요? 아무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녹화 마무리하시죠.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